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7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땅의 모든 끝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게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축복이라, 축복.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어떤 복이죠. 광복,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회복하는,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라, 비춰달라는 건데, 바로 그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일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바라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일본 사람 중에서 교육자 협의회에서 세계사 백문백답에 대한 그 질문을 100가지 질문하면서 첫 번째,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하는 그 부분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고민, 그걸 우리가 그 질문에서 엿봤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의 정체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다. 중국도 정체성인데 우리는, 한반도는 정체성이 없다. 없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른다. 또 한편으로는 없는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준비로서, 이것이 기회로서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지, 없는 채로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단위로 운영되어지는 이런 어떤, 지금이 거의 정착 단계예요. 나라 단위로 어느 나라 경계선, 그 청량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막 국경 없는 전 인류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나라 단위라 하는 이 단위가, 요걸 갖고 경제 단위, 이걸 갖고 인류 전체 주어지는 국민들의 어떤 통계, 관리, 그러니까 국가의 단위가요, 더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에 소속해 있는 국민들이 국가와 더불어서 연결해야 될 점은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국민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이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패스포드 하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국가의 국민이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진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 국민들이 그게 동조해야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어떤 형태라 할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 국민, 토지, 또 국민, 토지, 주권이라 그러나? 주권에 그런 게 들어가나? 그것도 요즘 말하는 내용이 다 틀리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은행이면 은행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 사회적인 사회망들이 운영되어지는지 지원되는 거래서 내가 예속되어지는데, 예속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봐도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그런 걸 시행하는데, 그 소속된 회원들이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반대돼 버리면요,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국가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정체성에 대한 이걸 요구를, 국가는 국가대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국민은 그에 따라서 나는 그 정체성에 내가 호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연결되어진 이 점이 앞으로는 더욱더 부각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한반도가 정체성이 없는 이런 현재 단계에서 정체성을 하나 발견하면은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1919년에 있었던 우리 민족,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모든 한반도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맞춰야 된다. 새로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걸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역사, 이미 있는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걸 하나로 딱 모토로 해서 우리가 온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요 중심 속에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지금 1920세기로 들어서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계기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복잡한 전 세계 유일하게 복잡한 태극기, 국기, 그 태극기에 대한 의미도 그때서 비로소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어떤 계기가 나오는 거고, 1919년의 3.1운동이야말로 온 인류가 바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하게 있는,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비폭력 대항운동, 비폭력 독립운동,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전 세계 유일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이런 모델이 1919년에 있는 3.1운동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연히 생긴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둘레둘레 점을 뚝뚝뚝 찍어가면은 2000년 전에 1919년에서 2000년 전 소문나는 신라의 박흑교세라든지 가야의 김수로왕이나 허왕옥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의 기록, 그 당시 2000년인 거예요. 2000년 1919년에 2000년 전 그때 벌써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으로 땡기면은 바로 2333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군의 단군 설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2334년,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연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연대가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뛰어가는 거나 더 앞으로 뛰어가다 보면은 그보다 더 2000년 전으로 가는 그 단군의 단 할아버지까지 들어가도 단 할아버지한테 가도 만날 수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김수로 왕으로 통해서 그 남아있는 기록에 그 내용을 해서 들어가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둘 다가.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 자체도 1884년에 적어도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바로 성경을 읽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1919년이 바로 개신교가 협조되어지고 이 땅에 개신교가 있으므로 그 운동이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개신교 없었으면 되겠느냐? 없어도 된다. 그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신교 없어도 3.1운동이 가능했다, 이 말은 못해요. 그걸 지금까지 부각을 안 해서 그렇지, 3.1운동 자체를 부각을 안 해서 그렇지, 3.1운동이 형성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을 국민적으로 전체를 받아들이는 이 환경만 되어지면은 1919년의 3.1운동은 개신교가 없다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19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또 1950년에 나타나는 그 한국 동란, 그 동란, 이런 연결, 그리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어떤 흐름을 연결해 볼 때, 자, 어떤 1919년, 1950년 사이에 나오던 이 개신교 제형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개신교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의, 우리 민족의 그 구성원으로서 지금 동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1900년대에 들어오는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운동, 사회운동으로 드러나는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김수로 왕과 더불어서 나타난 그 언저리에 있는 가야 신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또 성경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단 할아버지도 성경하고 연결되어 이런 전체로 우리가 나가는 이 틀 자체는 단지 개신교 목사가 어쩌면 어거지처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가 편만해 있으면서 각 나라 각국마다 지금까지 수천 년에 각 지역 각 곳에서 각 나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쓰면서 그 나라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는 그 전체의 각국의 나라, 각국의 민족, 각 개인, 이 전체가 제 나름 각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흘러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쭉 지내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에서 초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춘다 하는 하나의 빛에 되어지는 근거를 광복을 통해서 빛을 비춰볼 때 어떤 빛을 비추냐, 무슨 빛을 비추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빛을 비추는 그 정체성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무슨 빛을 비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비춘다.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각 나라, 각 국이, 각 민족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속에서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인류사 전체가 계속 흘러가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 그냥 지나쳐가는 것 같으나 한반도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서요, 마치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서 백기를 밝히듯이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이 나타내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비추가는 그 빛이 있다. 뭐냐는 거예요. 모든 나라나 모든 개인이 반드시 나가야 될, 지금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 걸어가서 전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민족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이걸 찾기만 하면은, 또 이걸 찾으려고만 하면은, 이걸 누리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체성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요 말을 한 내용을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여기 왔죠. 그런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내일 이거 설교한 데서 선포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선포. 지금 2015년인데 2012년 한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대한민국의 1945년의 강복절 하는 거나 이스라엘의 1945년 회복이라는 사건을 같이 연결하면서 하는 거예요. 1945년이 일어나는 그 사건, 1919년이 1945년하고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강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또 1945년에 유엔의 성립, 1945년에 중국의 공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 전체가 통일되어지는,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어련히 잠자다가, 낮잠 자다가 깨갖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적인 역사적인 자국들이 덤성덤성하 있는데, 이걸 껴매가지고, 그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과거에 왔던 흔적하고 분명히 비춰서 앞으로 방향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유엔도 그냥 성립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서 성립되어진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얽어왔고, 중국도 공산이라는 내용 자체가 중국도 공산을 싫어하는데, 중국의 공산이 빼버리면 중국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공산이라는 단어를 안고 뱉을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그 공산,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중국이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복이라 하는 그 광복을 가지고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느냐,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느냐. 제 개인이 한 사람 지금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얼싸좋다, 당장 받아들이자, 이럴 내용은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을. 오늘 이게 선포될지 안 선포될지 모르지만은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비도 오고 이래갖고, 비 안 왔으면 금오산에 저수지 차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면서 전도하러 나갔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오후에 모욕하러 갔잖아요, 모욕. 그래서 모욕을 하고 이제 나와서 탈의실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내 탈의장이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올려 있는데, 밖에 남자들 둘이가 옷 다 입고 이제 앉아 한가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는데 들려오는 말이 내가 탁 뒷전에서 계속 맴도는데,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에 이런 이야기를 이래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사람 관계가 그래. 남들한테 폐만 끼치 않고 지 할 거 다 하고, 지 앞에 있는 거 먹을 거 챙겨 먹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 그게 최고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그거 사람 사는 게 그거 외에 더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대꾸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거부감이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앞으로 자기가 자기 것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것이 삶의 어떤 아주 모범적인 내용인 것처럼, 이런 말들이 일상적인 말로 그냥 쉽게 말이 나올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으면은 기가 번쩍해서 내 귀에서 벌써 뭔가 송곳을 찌는 것처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민족에게 나름대로 욕이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묵고 살만하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서 그냥 내만 먹고 내 아까름하고 너한테 폐 안 끼치면 살면 되지.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보면, 당장에 지금 상황 자체가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싸워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내 편하다고, 나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내가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남들한테 폐만 안 끼치고 살면 되지 뭐. 이 대한민국에서 미쳐야 될 이 빛이 광복이요, 반사로 온다 하니까, 반사가 온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안 쓰면 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전만이 그런 말 하고 있으면 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사가 되느냐, 빛이 비춰지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전 인류한테 비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빛이 비춰질 아니에요. 반사가 안 된다니까.
빛도 보면은 반사가 되는 게 있고, 빛을 말해 다 받아들이고 전혀 반사 안 되는 게 있어요. 네거티 까만 옷 이거는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다 흡수했으니까 까만색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이 반사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빛을 다 반사해버리니까 하얀색인 거예요. 흡수다는 빛이 없다는 게 다 반사해버리면 이게 하얀색이라. 물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물체가 가만히 있어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물체, 그것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편안히 묵고 살자, 내만 뭐 너한테 폐 안 끼시면 되지, 그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어쩌겠다는 거예요. 맨날 북에서 뭐 김정은이 뭐 나쁘면 뭐 참 욕만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욕만 하고 그러면은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만 그러면 편안히 먹고 나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 고통 중에 지내야 돼.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던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로 우리 국민성이요. 이게 바꿔져야 돼. 그 정신이 3.1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 가지고 3.1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잘 먹고 잘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 우리끼리 뭐 그냥 편안히 너한테 폐 안 끼쳐 가려고 하면 3.1 정신은, 3.1 독립운동을 왜 해요? 왜 죽자고 그런 자리에 나가냐 말이에요. 왜 태극기 한 장 들고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왜 외쳐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 뭐 무기도 안 들고 아무 뭐 저항할 만한 힘도 없는데 왜 태극기 하나 들고 그래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왜 외쳤냐 말이야. 그런 외침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냈는데, 그러면 내가 내 혼자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지낸다? 폐 안 끼치고 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도둑질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 똑같아요. 나는 먹는 것은 내 이미대로 내 욕심대로 먹고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 내 거 뺏어먹으면 안 돼.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에서는요, 우리 선조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우리한테는 하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폐 안 끼치고 내가 너한테 그냥 뭐 삶 지내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까딱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사람의 사이에만 나가면요, 사람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폐 안 끼치고 살 수가 없어요. 벌써 국가에 내가 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나오고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전부 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지. 내가 아니면 그거 누릴 내가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데서 국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국가가 이만큼 시설을 해놓은 만큼 내한테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요구만큼은 내가 해줘야지. 그보다 더 하는 것이 내 후손들을 위해서 또 남겨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폐 안 끼치고 살아간다. 이거는요, 국가를 향해서도 욕이고 3.1 운동하는 사람들도 욕이고, 내 후손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뭐 후손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고 내만 뭐 먹고 뭐 지내고는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빛이라고 빛이 얻어도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뭐 지금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자 협의회가 뭐 참 세계사 백문백답이라는 걸 쓰지도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들을 모아놓고
여러 교육자들 모아놨고, 우리가 세계사 백문백답을 만들어 보자 하고, 아마나 그들을 모아놨고, 써락하면은 어떻게 썼을까? 백발백중이 그래요. 백발백중이.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 백성들의, 적어도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의견 자체를 표출시킬 만한 이런 의제는 아무도 내놓지 않을 거다. 그 제가 장담을 해요. 책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그 잘 묻고 내 혼자만 폐안 끼치면 뭐 되지 하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학교서 아니면 무슨 자료,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 있잖아요. 뭐 인류의 기원, 어디 뭐 어느 가면 뭐 어디 무슨 각국에 있는 이런 민족의 근원 이런 게 연결해갖고 그럼 하나의 자료만 뚝뚝뚝 땡겨와가지고 고민 안 해보고 이거 실어야 될지 말아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편집만 하는 거예요. 편집. 그래가지고 인류의 기원 해가 나오지 않을 거냐. 일반 책에 애들 그 집에 가면은 보는 책 그림책 비슷하게 뭐 공룡이 있고 뭐 이래 그림을 뭐 잔뜩 그려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샤파 비슷하게 전혀 주관성이 없는 단순하게 다른 데서 보고 이렇게 땡겨오는, 적어도 일본 사람들이 백문백답에 나온 것처럼 그 국민들의 고민, 그런 고민들은 아마 게재가 안 될 거다. 그저 다른 데 있는 자료 그냥 하나의 편집 비슷하게 모방은 했을 것이다.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그렇다니까. 교과서 봐봐요.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보면은 또 조그만 애들 그 집에서 가정에서 보는 책들 한번 펼쳐봐봐요. 그거 보면은 뭐 머리 현기증이 날 정도라.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도 이걸 교과서로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책들을 만들어놓고도 애들이 앞으로 창의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고 말이요.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사 백문백답이란 이런 것도 우리는 창의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민 자체가 이것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찾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고민이 없어졌고 어디서 이런 창의성이 없어졌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보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교재 중에서, 학교에서 쓰는 교재 중에서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영향이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별로 오래되지는 않는데, 1919년에서 조금 앞에 가면 1800년이잖아요. 우리가 1894년 갑오 경장이 일어나는 그 쯤에 있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 불과 얼마 안 차이라네요. 얼마. 거기에 찰스 다윈이나 멘델의 유전법칙 이런 것 자체가요, 멘델의 유전법칙 자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보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보다 그것 자체를 뻥튀기는 그 후대 사람들, 그것 전체를요 비평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교과서고 사회부도고 전체가 다 연연하고 있어요. 그 연연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비판이 없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들이 유전이 어떻고 또 그러고 진화가 어떻고 너무 쉽게 진화란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지금 당장에 내 하나 대해서 앞에 누가 유전법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진화론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안 하더라도
그걸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이 살아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비교해 보면요, 찾아보면은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결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존재를 두고도 이 어떤 객관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이것밖에 돼도 않은 지나온 그 논리 그거 갖고 발전시켜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퍼뜨리는 그런 것 중에서 일부를 떡 가지고 그걸 사회적인 환경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에도 그걸 인용시키고 또 그걸 토대로 했어요. 토대로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 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존재되는 것에서 이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있는 이런 진화에 대한 내용을 갖고 교과서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비판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 학습 과정이 있잖아. 학습 과정이. 그런 데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에 대해서 말이요, 노벨 물리학상이 우리나라 왜 없니?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일본 사람하고 환경에 비하면 일본 사람은 근본적인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세계사 백문백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남들의 하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하나의 사회 안에서 우리 국가 사회 안에서 서로 열리고 지내는 이 어떤 이웃에 대해서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전혀. 내 혼자서만 뭐 하다가 발표하고 자기 이름만 내면 끝내는 이런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를 품는 광복, 인류 전체를 품는 3.1운동,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정체성 회복, 요거 연결하는 부분부터 아마 시급하게 해야 돼요. 시급하게. 1919년에 이 3.1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되면 불구하고 이것이 부각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념적인 이런 내용에 이 3.1운동으로 부각시켜버리면은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념적인 노선이라고 있죠. 그 가르치고 어떤 사상이 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저들에게는 큰 걸림돌이라니까.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 노동운동,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갖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갖고 강조해 갖고 혁명 노선이니까 뭔가는 힘으로 나타내야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힘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 성취 결과 이게 서로가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더 하면 된다 얼마큼 된다 이 강조해야 되는데 3.1운동은 그게 없거든. 어떤 결론이 어떤 결말적으로 야 이렇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했다가는 혁명 노선에 이쪽에 나오는 거는 막 강제고 막 폭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비폭력이니까 어떤 대항은 되지만은 저들이 이걸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북한 종북이란 말은 하지만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서 왜 우리는 3.1운동에 대한 이 귀한 고귀한 이 운동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인류사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일본 사람이 쓴 걸 봐도 일본 사람은 자국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볼락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국에 일어나는 문제 자체와 잘 가지고 세계를 볼락하는 이 시각이 없어요. 그게 발달 안 되다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어떤 논리에 저 바닥에 아주 섭소한 그런 데서 연연하고 자기 혼자만 어떻게 참 미꾸라지
피하듯이만 자기만 편하면 되고 남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이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민족, 또 인류 전체를 바라고 있는데, 요 인류 전체를 비춰야 되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5,000년이면 5,000년, 4,000년이면 4,000년 하는 이 연년이 흐르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민족이 있는데, 이 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발자국 자체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로 뭐 참 가치도 없는, 진화론이나 이런 걸 붙잡고 교과서 전체를 도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힘 자체는 그 상대적으로 그게 무시당하면서 그걸 아까워할 줄 모르고 찾지를 못하고 전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진화론 사상 그거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는 조건 자체를 살펴보면 말이에요.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가 분명한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아픈 줄 알지. 아프면 병원만 갈 줄 알지. 안 아픈 상태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인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프면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왜 하나님 나를 안 아프게 못 만드는 이라는 거예요. 실컷 자기 그 모습을 멀쩡한 모습을 잘 지 마음대로 써갖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만들어놓고는 그 몸을 갖고 왜 나를 안 아프게 못 만드냐 이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체성 없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 전체를 지금 병들게 만드는 병든 현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 개인이 가지는 자기 개인과 더불어서 국가를 연결하지 않고 또 자기 개인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않는 이 정체성의 연결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든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하냐? 자살률 세계 1위라니까.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을 제일 하지 않는 그것도 세계 1위. 인류 역사 가운데 나쁜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인류 가운데 적어도 이런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요. 나쁜 요소로 우리는 전체 인류 속에서 그런 인류 같은 그런 국가 같은 퇴출당해야 되는데 그것 자랑도 아닌데 그런 데이터를 들고 우리는 버젓이 인류사에서 있는 그래갖고 빛을 발한다 광복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어떤 광복에 대한 어떤 정체가 어떤 실체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내용을 일단 문제성을 알아야 돼요.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